미국 해안에서 전도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 운반선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거친 국가 세금이 지난해보다 8천억 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이어진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3기 신도시 보상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전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5조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적격 인수 후보가 오늘 발표될 전망입니다. 애경그룹과 KCGI 등 4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연안에서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레이호에 갇혔던 한국인 선원 4명이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41시간 만에 모든 선원이 무사하게 돌아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구조 당시의 상황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그저께 사고를 당한 골든레이호는 침몰하진 않았지만 옆으로 넘어져 가판이 수직으로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인 선원 4명은 배 뒤쪽에 남겨져 있었는데요. 해안경비대는 배에 구멍을 뚫고 진입해 4명의 선원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네, 선원들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외교부는 구조된 선원의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전했습니다. 해안경비대의 존 리드 대령은 구조된 선원은 도움을 받아 예인선까지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선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해 건강을 확인한 후 미국으로 출발한 가족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네, 사고 발생 후에 비교적 신속하게 구조가 이루어졌는데요.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미국 해양경비대는 골든레이호의 사고 소식을 듣고 바로 구조에 나섰습니다. 출동한 구조대는 배에 탄 24명 중 20명을 구조했지만 배에 불이 나면서 더 안쪽으로 진입하지 못해 한국인 선원 4명을 구조할 수 없었고 구조 작업은 늦어졌습니다. 선원들은 배 안쪽에서 벽을 두드려 위치를 알렸고 구조대는 사고 난 지 35시간 만에 모든 선원의 생존을 확인했습니다. 구조대는 우선 배에 구멍을 내 물과 음식 그리고 신선한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생존을 확인하고 3시간 뒤 3명의 선원이 구조됐고 이어서 2시간 뒤엔 다른 방에 갇혀있던 1명까지 모두 구조됐습니다. 외교부는 현지에 급파된 신속 대응팀이 남아서 원인 규명 등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올 상반기에 이어서 지난 7월에도 국가 세수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네, 최근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까지 국가 세수 수입은 1년 전보다는 얼마나 줄었습니까? 네, 7월까지 총 국세 수입은 189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8천억 원 줄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 세입이 2조 7천억 원 줄어든 영향입니다. 정부의 1년치 세금 목표율 대비 지금까지 실제로 거둔 금액을 뜻하는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64.2%로 지난해보다 6.7%포인트 낮았습니다. 7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세수 규모는 33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세목별로 지난 7월 부가가치세는 18조 4천억 원 거쳤는데요.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로 1년 전보다 5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관세는 7천억 원이 거쳤는데 지난 6월에서 7월 수입이 줄면서 1년 전보다 1천억 원이 덜 거쳤습니다. 네, 지난 6월까지 그러니까 상반기로 보면 재정 수지 적자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에서 총 지출을 뺀 7월까지의 통합 재정 수지는 24조 3천억 원 적자였고 통합 재정 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 재정 수지는 48조 2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7월 재정 수지가 흑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적자 폭은 개선됐습니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92조 2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에 2천억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 예산 가운데 2,179억 원을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 사업에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 지원 전략도 계속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적은 구직자들에게 구직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번 달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이름이 국민취업지원법안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민취업지원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50만 원씩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을 통합하면서 만 18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 그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구직자들을 지원하면서 한국형 실업구조를 완성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내년 7월부터 35만 명으로 시작해 오는 2022년엔 60만 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또 어린 아이들 키우시는 가정에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이번 달부터 확대가 된다고요? 네, 오는 25일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수당을 받는 아동 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276만 7천 명으로 40만 명 늘어나게 되는데요. 아동 수당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 받았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만 6세가 넘어 아동 수당이 끊겼던 기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아동 수당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네, 올해 추석 이후부터 내년까지 수십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철 기자. 네, 신윤철입니다. 네, 토지 보상금이 풀린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얼마나 풀리는 겁니까? 네, 올해만 보면 추석 이후 연말까지 수도권에서만 7조 원에 육박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토지보상 부동산 개발정보 플랫폼 지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현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수도권 사업지구 11곳의 보상이 본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성남 복저 1, 2지구 공공주택지구와 남양주 등 중소규모의 공공주택지구와 더불어 강남 인근의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도 지구 지정 3년 5개월 만에 보상에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 3기 신도시 관련해서 보상이 시작되면 더 많은 자금이 풀리는 거 아닐까요? 네, 3기 신도시 보상과 관련해 전국에서 45조 원에 달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입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09년 34조 8천억 원보다 10조 원 이상 많은 것으로 역대 최고치인데요. 일단 3기 신도시 후보지로 발표된 인천 계양, 남양주 왕소, 하남 교산지구 등지에서 본격적인 보상이 이뤄지고 오는 2021년에는 3기 신도시 후보지인 고양 창릉지구와 부천 대장지구의 보상도 시작됩니다. 네, 올해 7조 원, 내년에 45조 원 합치면 52조 원 가까이 되는데 너무 큰 자금이 시중에 나온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없을까요? 네, 현 정부 들어 3기 신도시, 광역급행철도 GTX 등 개발 계획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전국 땅값도 10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보상비가 투자처를 찾아 수도권 주택이나 토지 시장으로 유입되면 부동산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과 리츠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대토보상 제도는 보상자에게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대신 주는 것이고, 리츠는 대토받은 복수의 택지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면 이를 LH에서 운영할 리츠가 해당 택지의 공동주택 등 주택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대토 보상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다만 성남, 금포, 복정지구 등 강남 인근을 제외하면 땅보단 돈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계획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CNBC 신윤철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식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혁신성장과 포용금융 등을 내세우면서 금융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은성수 위원장이 어제죠. 7대 금융위원장으로 공식 취임을 했는데
새 금융당국 수장으로서는 어떤 포부를 밝혔습니까?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외교부 별관에서 취임식을 갖고 7대 금융위원장으로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금융 안정과 혁신 성장, 포용 금융, 금융산업 혁신 등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혁신 성장 지원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요. 은 위원장은 금융이 지적재산권이나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들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며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여신 심사 체계를 개편하고 일괄 담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모험 자본과 벤처 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혁신 기업을 지원하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될 수 있는 면책위원회 운영 등을 새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은 위원장에게 당면한 금융 현안들도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우선 이 대량 손실과 불안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금리 연동 파생 상품 DLF 사태에 관해서 곧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재 수위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은 위원장의 첫 과제로 꼽힙니다. 하반기 예정된 제3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 역시 당면한 과제인데요. 지난 인가심사에서 후보 컨소시엄들이 모두 탈락한 만큼 금융당국으로서는 더 큰 부담을 안고 인가 절차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이른바 가족펀드 의혹 조사, 파생금융상품 키코의 분쟁 조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 최종 선고 결과 등도 향후 은 위원장이 맞닥뜨리게 될 과제들로 거론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다음은 항공업계 소식입니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적합한 후보들이 추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인수 적격 후보자 명단이 공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적격 후보자들이 선정이 됐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적격 후보자에 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와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그리고 스톤브리지 4곳이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호산업과 매각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증권은 오늘 적격 후보자들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3일 마감된 예비 입찰에는 모두 5곳이 참여했는데요. 이 중 사모펀드로 알려진 한 곳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사모펀드 KCGI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적격 후보로 포함이 됐나 보네요. 네, 인수에 필요한 자금 조달 능력에 대한 의문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앞서 이종걸 산업은행 회장도 KCGI가 쇼트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KCGI가 함께할 전략적 투자자가 있다고 설명해 최종적으로 리스트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사모펀드 스톤브리지 역시 추후 전략적 투자자와 함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해 구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매각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오늘 쇼트리스트가 공식 발표되면 적격 후보자들은 실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2개월 동안 실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본입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오늘 11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안에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오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할 전담 셀러 육성과 또 1인 미디어 플랫폼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이번 대책은 아무래도 배경을 살펴보면 온라인이나 모바일 쇼핑이 급증하는 데 따른 지원책이죠. 그렇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이 소비와 유통 환경의 급변함에 따라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활용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담 셀러 2,000명을 연결해 상품성 개선 작업과 교육, 또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소상공인이 직접 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1인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오픈 스튜디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사업에 진출하면 TV 홈쇼핑, 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비용, 그리고 제품 소개 콘텐츠 제작도 지원됩니다. 또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글로벌 쇼핑몰 입점과 홍보, 판매도 도울 계획입니다. 네, 시설 개선이나 상권 살리기와 관련한 대책도 포함이 됐습니까?
네, 동네 상점 1,100여 곳에 사물인터넷이나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적용하고요.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성장 촉진 자금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숙련 기술 계승을 위한 명문 소공인 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올해 300개 규모로 시행한 100년 가게 사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이밖에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 5천억 원에서 내년 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5조 원 특례 보증을 통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LPG 자동차 판매량이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관련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네, LPG 차량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지난 2분기 동안 LPG 차량은 월 평균 11,200여 대가 팔렸습니다. 지난 1분기에 한 달 평균 판매량이 8,200여 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36.3% 늘어난 겁니다. LPG 차량의 시장 점유율도 6.8%에서 8.5%로 커졌습니다. 특히 르노 삼성 자동차의 LPG SUV 차량 판매 대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르노 삼성의 한 달 평균 LPG 차량 판매 대수는 지난 1분기보다 146.6% 증가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분기 월 평균 LPG 차량 판매 대수는 1분기보다 30% 이상 늘었습니다. 네,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 배경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월 LPG 차량의 사용 규제 완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존의 LPG 차량은 장애인과 택시, 렌터카 운전자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누구나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휘발유와 경유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규제가 완화된 뒤 휘발유와 경유보다 가격이 저렴한 LPG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윤 기자, 그렇다면 앞으로 LPG 차량 판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LPG 차량의 점유율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LPG 차의 시장 점유율이 10%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도 LPG 차량 등록 대수가 221만 대로 지금보다 약 18만 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내일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가 막을 내립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전시회에서 세계 최고 품질의 가전제품 기술을 과시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약진과 일본의 반격도 이번 행사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김현우입니다. 네, IFA에서 우리 기업들의 부스가 가장 큰 인기를 얻었다고요? 네, 최신 제품들을 전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IFA 부스에는 많은 관람객들이 모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를 출시 연기 이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행사장에서 갤럭시 폴드를 만져보려면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LG전자는 전시관 입구에 OLED로 만든 올레드 폭포를 설치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LG는 AI, IoT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가전제품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뽐냈습니다. 네, 그런데 라이벌인 중국 업체들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는 삼성전자 퀄컴보다 먼저 5G 통합칩 기린 990 5G를 공개했습니다. 화웨이의 리처드 위 소비자 부문 CEO가 개막 기조 연설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행사에 참가한 1,900개의 기업 단체 중 40%인 780여 개가 중국 업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최신 제품을 모방한 제품들도 전시해 우리 기업 관계자들을 긴장시켰습니다. 네, 일본 기업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일본은 경제산업성의 세키 요시히로 부대신이 참석하는 등 정부가 기업들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는 가전 시장을 되찾아 기술 강국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등은 대형 TV 등을 선보여 우리 기업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다음은 IFA에 등장한 새로운 기술 또 새로운 제품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IFA에는 세계 기업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제품들이 대거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동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선글라스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틀자 이어폰을 끼지 않았는데도 노래가 들립니다. 가격은 약 40만 원 수준으로 다음 주 온라인을 통해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We will be continue this kind of style
how to make the speak more better and the control more better, and even for the voice control, right? This is more important than add some new feature, just like a camera that will be impact some the security. 미지근한 음료를 급속 냉장해주는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상온에 있던 맥주캔을 넣고 5분이 지나자 금세 시원해집니다. 맥주캔을 로봇이 따서 건네주기도 합니다. This material is really cold. So it has been now for half hour in the freezer. We take some water and just pour it over the plate. You can see that it is freezing straight away within seconds. 이 밖에도 반려동물 장난감을 달고 돌아다니며 훈련시키는 로봇과 인간의 재활을 도와주는 보조 로봇까지 작은 아이디어가 일상 속 혁신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추석은 짧은 연휴 기간 때문에 첫날부터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언제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까? 귀성길은 목요일인 12일 오전에, 이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귀경길은 추석 다음 날인 14일 오후가 25%, 추석 당일 오후 출발이 2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추석 당일 오후부터 다음 날까지 귀경 교통량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귀성길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8시간 30분, 강릉까지 4시간 40분, 광주까지 7시간 10분, 그리고 목포까지는 8시간 30분이 예상됐습니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모두 3,300만 명, 하루 평균 67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네, 정부가 또 특별 교통 대책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먼저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증편이 이뤄집니다. 고속버스는 하루 평균 1287회, 철도는 29회, 항공편은 20편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스마트폰 앱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우회도로도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부선과 영동선에서 실시되는 버스 전용 차로제의 경우 끝나는 시간이 밤 9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로 4시간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 전용차로 위반 단속 등을 위해 드론과 암행 순찰차, 경찰 헬기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 추석 당일과 앞 뒷날, 그러니까 3일 동안에는 이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3일과 14일은 심야 기경객을 위해 서울 시내버스와 지하철, 공항철도의 운행 시간이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 수입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이 공개한 주요 농축수산물 66개 품목의 수입 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5일까지 33개 품목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올랐고 30개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수산물 중에서 고등어의 가격이 4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축산물은 닭다리, 농산물의 경우에는 도라지와 양파의 가격이 각각 42%, 39% 올랐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며 2025포인트 보여주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 0.45% 내림세를 보이며 622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집중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유지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0.5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포스코는 노조가 다시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임단협이 최종 타결됐습니다. 포스코 이 소식에 2.76%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북한 관련주가 강세입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이번 달 하순에 실무 협상에 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화답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아난티가 5.16%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푸른기술 역시 8% 강세를 보이며 16,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종목으로는 CJ헬로입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인수합병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CJ헬로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3.37% 오름세를 보이며 6,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